오늘은 서울의 강북지역 랜드마크 뉴타운 개발 지역이었던 경희궁자의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뉴타운 지역의 상가 형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예고했듯이 경희궁 유보라 우리가 오피스텔 촬영을 하면서 원래 사실은 유보라 오피스텔 촬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한 요청을 받았던 게 그 서울 지역의 뉴타운 지역 상가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 매물 조사를 하러 갔었고요. 그 매물 조사를 한 김에 이제 상가랑 다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바로 의뢰를 받았던 경희궁 자이 단지 내 상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 중심 뉴타운 상가들이 사실 좀 애매한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 중심을 재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계획을 하고 상업용지는 어떻게 상업용지를 배치를 하고 단지는 어떻게 아파트 단지는 어디에 배치해서 좀 계획성 있게 우리가 상가를 공급을 하는데 서울 구도심에 전 서울의 25개의 구에 각 뉴타운이 하나씩 다 있었는데 이런 대단지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때 상권을 어떻게 하고라는 거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 단지 내 상가들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하면서 뉴타운 상가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경희궁자에도 단지 내 상가로서의 특징을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경희궁자의 상가를 보면서 구도심 상가에 어떻게 상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특징을 보면 경희궁자에는 1에서 4단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지는 좀 안쪽에 위치하면서 상가 배치를 안 하고 2, 3, 4단지에 이제 상가를 공급을 했는데요. 2단지, 3단지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우리 분양 당시에 이제 분양을 했었고 4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자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추천 방식으로 이제 분양을 진행을 했는데 배우 세대수를 보면 1단지 같은 경우는 496세대, 2단지는 1148세대, 3단지는 589세대, 4단지 300세대가 총 2533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단지 상가로 보면은 좀 그래도 중형 단지 정도는 돼 보여서 상가가 그렇게 메리트 없진 않아요.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지구,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리고 바로 전통시장까지 맞물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상가의 가치를 좀 크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단지 세대 비해서는 상가를 좀 많이 좀 구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총 100개가 넘는 상가들이 호실별로 구성이 됐는데 특히 3단지 상가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고 강북 삼성병원, 적십자병원 배우 상가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약국 상가도 들어오면서 업무지구 상가의 특징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구조의 상가들과 이제 그 프랜차이즈들이 운영되는 이제 이런 상가로 구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었죠. 서울 기존 도심 내에 공급된 뉴타운 아파트 단지 상가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어찌 보면 이 경희궁자이 여기가 좀 업무지구 상권이면서도 주거지역 상권을 좀 복합적으로 띠고 있는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대부분 서울의 뉴타운 상가들이 좀 이런 면을 띠고 있어요. 왕십리 뉴타운도 그랬고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보고 왔던 그 가재울 뉴타운도 그랬고요. 어느 정도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는데 특히 이 경희궁자이 단지 상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경희궁자의 상가 특징은 제가 분양가 자료부터 한번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1층, 2층 상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봤는데 2단지는 1층에 57개 호실, 2층에 31개 호실 3단지는 1층 62개 호실, 4단지는 1층 32개 호실인데 3단지를 제외한 이 4단지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약간 스트리트 형 구성의 상가들로 형성이 돼 있고요. 좀 일렬로 너무 길게 형성이 된 게 이게 대로변 위치에 따라서도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 앞에 위치했는지 아니면 대로변에만 위치에 따라서도 임대료 차이도 많이 나고 분양가를 보면은 1층 평균적으로 8천에서 9천만 원 내외 그리고 코너 자리 이런 데는 평당 1억이 넘어갔는데 현재 임대료는 18에서 30만 원 사이 횡단보도 및 코너 사이 차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입지 차이가 큰데 전용 면적 한 평당 18에서 30만 원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신도시 주거단지 상가, 대단지 상가들이라 형성된 임대료 형성 정도로 보였고요. 2층 같은 경우는 3,500, 4천만 원 내외인데 오히려 2층 상가가 그 상가 개수가 작으면서 또 여기가 대로변에 위치해서 은행이라든가 가시성이 좋다 보니까 병원 같은 게 입점하면서 오히려 매물도 없고 2층 상가가 좀 더 메리트가 있었던 내용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들 특징들, 가격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임대료 구성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분양가라든가 임대료 구성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많지 않지만 현재 매물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서울 시내의 통상적인 상가 임대료 가격과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희공자의 상가 실제 매물통의 시세와 수익률을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사실은 지금 시장이 상가 시장을 보면은 그 매매가가 너무 괴리가 커요.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과 매도인이 원하는 가격의 괴리가 큰 시장인데 그러면서 급매물로 하나씩 이제는 좀 시장에 맞는 가격이 나오는 매물들이 있는데 여기 경희공자의 단지 상가도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1층에 전용평당 1억이 18.44평 24억에 두 개의 매물 코너 자리에 있는 매물이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우리가 대표적인 스타벅스로 맞춰진 매물도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임대료는 지금 전용평당 한 20에서 25만 원 사이에 임대가 맞춰져 있는 매물 5,250짜리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희공자의 단지 상가 역시 초기에 분양가가 좀 생각보다 높았고 사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전통시장 상권과 임대료가 갭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입주 초기 한 2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공실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분양상가들의 문제점들이 이런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그 대단지 아파트 상가들 재개발, 재건축했던 상가들도 보면은 공실기간이 의외로 길게 맞춰진 이유가 뭐냐면 분양가와 임대료의 갭 때문에 격차가 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분양주분들이 좀 임대료를 내려놓지를 못하죠.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거기에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단지 상가인데 여기에 임대료를 또 과도하게 주고 들어올 수는 없다 보니까 공실상가들이 좀 길었었고 한 2년 가까이 공실기간이 있었던 상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시장 임대료가 맞춰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임대가 완료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초기에 한 2년간은 공실기간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상가 지금 제가 여기 단지에서 가장 괜찮은 매물로 소개받았던 매물 하나를 알려드리면 경희공자 2단지 대로변 상가인데 그래도 대기업 우량 임차인 입주해 있는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이 10.39평인데 매매가가 8억 1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분양가 이하로 나온 급매물이에요. 여기에도 분양가 이하로 나온 매물은 별로 없었는데 분양가 이하 급매물로 하나 나온 게 있었고요. 임대사업 포괄 양수 조건으로 했을 때 월세는 3,230만 원에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또 장기 계약 운영 중에 있고 안정성은 훌륭해요. 우리 취득세나 중개수수료까지 감안하면 대출 없이 8억 2,400 정도가 투자가 해야 되고요. 대출까지 감안하면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현재 대출 없이 수익률로 월 230만 원 수익일 때 8억 천 매매가에 매입을 하게 되면 3.35% 정도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3.35%가 뭐 그렇게 낮은 수익률은 아니에요. 현재 서울시 상가 임대료, 1층 상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지금 거의 한 3에서 4% 정도 사이가 보통 매물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5% 이상은 1층 상가 좀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35% 정도인데 여기에 만약 대출 끼게 되면 수익이 더 떨어지겠죠. 금리가 5%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좋은 상가 매물 찾기는 참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경희공자 2단지 상가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매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경희공자의 단지 내 상가 투자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주세요. 네. 경희공자의 단지 내 상가는 대로변 업무지구에 위치하면서 2,500세대 주거지역이 포함된 대단지 단지 내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및 2층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스트리트 대로변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 151개 호실, 2층 32개 호실인데 사실 여기 아파트 단지 2,500세대에 비교하면 상가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이렇게 됐던 거는 대로변에 긴 구간 상가 1층 상가를 구성을 시켜야 이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을 좀 맞출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조합 이제 그 어느 정도 소유권은 또 조합들이 가져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단지 세대에 비해서는 상권이 좀 그 상가가 좀 큰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기는 또 이제 업무지구도 같이 끼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임대는 공실 없이 맞춰진 건 사실입니다. 최초 분양가가 전용평당 8천에서 1억 원 사이에 구성이 됐고 2, 3단지는 경쟁 입찰, 4단지 추천 방식이 이루어졌는데 4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고 봐서 그런지 미분양 상가도 있었고 개별 마케팅을 통해서 분양도 다 완료가 됐었죠.
그리고 상권 임대료로 보면 이제 좀 시장 정상화되고 시장에 맞춰져서 임대료가 안정화가 됐어요. 이게 2017년에 입주했으니까 지금 한 4, 5년간의 이제 안정기를 거치면서 이제 단지 내 상가 임대료로 구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업종은 보면은 2층은 병원하고 금융기관으로 거의 끝났고 1층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업종으로만 임차가 구성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단지 상가 같은 경우에 그 프랜차이즈가 아닌 뭐 개별 개인 맛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임대료 구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맞은편에 그 영천시장이라는 전통시장 그리고 구도심에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맛집이나 개인 브랜드들은 그쪽에 형성이 돼 있고 건너편에 형성이 돼 있고 단지 상가에는 주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이 자리의 값으로 가는 업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상권이라고 보여지는데 경희공자의 단지 내 상가는 이런 체크 포인트를 보고 투자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로 봤을 때는 투자하기에는 좀 선뜻 망설여지는 물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